자, 세영고 8번 지문 이어서 같이 볼까요? 자, 1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Our culture is biased toward the fine arts. Fine arts는 순수 예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예술로 칭할 수 있는 뭐 그림 같은 것들, 그런 걸 fine arts라고 하죠. 근데 우리의 문화가 이런 fine arts에 있어서 좀 편향돼 있대요. 그러니까 편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편향이냐라고 봤더니 those creative products that have no function other than pleasure. 자, no other than은 이따가 문장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뭐뭐 이외에는 기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런 창의적인 예술 작품은 다 즐거움, 즉 심미적인 기능 말고는 그 외 어떤 기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편향돼 있냐면 그냥 우리도 사실 뭐 피카소의 그림이든 모네의 그림이든 기본적으로 그걸 보고 감상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그걸로 뭘 활용하거나 뭘 써먹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2번 craft objects are less worthy. 그래서 craft objects의 craft는 그 craft가 손솜씨야, 손솜씨. 손으로 막 뭔가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거. 그렇게 공예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예품은 그래서 가치가 덜 하대요.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 즐거움밖에 없으니까요. 왜냐면 they serve an everyday function. They are not purely creative. 잠깐만. 이거는 대립이죠. 죄송해요. 자, 반대로 봐야죠. 자, crafts objects는 그냥 말 그대로 공예품은 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써먹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다시 반대로 할게요. 제가 다른 질문을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craft objects는 기본적으로 우리 막 도자기 있잖아. 그래서 도자기로 만들려고 빚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느낌이 craft objects인 거야. 그럼 얘네는 기본적으로 뭐인 거야? 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능을 하는데 쓰는 거겠지. 그러면 이 pleasure는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단어겠죠. 근데 파인 아트는 심미적인 아름다움의 기능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반대로 공예품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측면이 있는데 얘는 오히려 가치가 덜하다고 하네. 그지? 그래서 두 가지로 볼까요? 그래서 우리 문화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에 있어서 편향적 사고를 갖고 있대요. 자, 인간의 편향적 태도가 예술에서 드러나는데 순수 예술은 심미적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공예품은 저기 일상생활의 기능이니까 실용성이라고 할까요? 실용성이 있죠. 근데 얘는 창의성이 없어서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지. 창의성이 없어 가치가 없다고 편향적으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긍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얘는 부정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3번, 4번, 5번 볼게요. But this division, 이러한 구분은 근데 culturally and historically relative.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편향적인 가치 판단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공예품은 가치가 없고 예술작품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는 글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contemporary high art.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의 고등 수준의 고급의 예술은 began as some sort of craft. 자, 우리 역사적으로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맨 처음에 대부분의 높은 수준의 예술은 다 크래프트로 시작했대. 그러니까 공예품으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the composition and performance of what we now call classical music.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라고 지금 부르는 이런 노래들의 작곡이랑 퍼포먼스 공연은 크래프트 뮤직으로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시키는데 쓰였던 공예 음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Catholic Mass 이거는 카톨릭의 미사 얘기하는 거 미사. 아니면 Specific Entertainment Needs of Royal Patrons. 요 옛날에는 음악이 굉장히 그 고위층들의 부유한 취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의 후원자들의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뭐 이런 특정한 목적지향적인 음악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래프트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히스토리컬리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편향적 태도는 사실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왜냐면 이러한
구분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편향적 태도는 편향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든 건 대부분의 예술은 공예 예술로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6, 7, 8, for example, 가령 chamber music really was designed to be performed in chambers. chamber가 방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위층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되게 부잣집 도련님들의 취미생활이라 했잖아. 그래서 그 조그만 귀족들의 방에 몇 명 이렇게 모여서 앞에서 전문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걸 이렇게 듣는 거. 그래서 조그만 방이니까 울려 퍼지는 게 되게 크겠죠. 그걸 챔버 뮤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챔버 뮤직이 원래는 챔버에서, 즉 방에서 연주되도록 된 거잖아. 그래서 small intimate rooms, 조그만 되게 부잣집에 뭔가 좀 사람들 맞이하는 그런 대접하는 그런 방, 거기서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건 다 뭐였던 거야? 근데 이게 그래서 영화 보면 되게 고급진 연회나 뷔페 파티 같은 거 보면 맨 앞에서 오케스트라 막 이렇게 연주하고 있을 때 막 부자들 사교 모임 하면서 막 밥 먹고 저기서 연주하는 건 상관없고 자기들 사교하는 것만 관심 있는 거잖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오케스트라 부금 깔러 간 거잖아. 그걸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대로 남아져서 지금 그렇게 유지되는 거죠. The dances composed by famous composers from Bach. 자, 이거 바크예요, 바크. 바크가 그 유명한 바흐예요, 바흐. 그래서 바흐는 좀 잘못된 발음이고요. 원래 정식 발음은 바크라고 하고 차오피엔 이게 쇼팽이에요, 쇼팽. 그래서 originally did indeed accompany dancing. 그래서 처음에 이 바흐나 쇼팽이 작곡했던 노래들도 다 그냥 뭐야? 춤추는데 반주 그냥 틀어놓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춤이 우선이지 이 노래가 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accompany도 결국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기능과 맥락에 함께 그들이 작곡했던 이런 맥락과 기능이 다 사라졌죠. 사라진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거를 예술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례를 제시했는데 사례는 뭐 굳이 쓰면 팔 아프기만 하니까 요약해서 핵심만 쓰자면 어쨌든 처음에 공예 예술로 시작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 예술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을 짚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러니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얘기하는 건 원래부터 처음부터 순수 예술이었던 건 없다. 처음부터 순수 예술이었던 거는 없다라는 거죠. 다 처음부터 기능이 다 시작은 뭘로 시작하는 거야? 공예 예술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 예술로 되는 거지. 처음부터 순수 목적적으로 예술을 위해서 태어난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핵심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필기 다 마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문장 분석 가겠습니다. 자, biased는 편향된 거잖아요. 편향된 것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단어가 partial이 되겠죠. partial,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니까. partial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모든 영어 학교 선생님들이 다 좋아하는 단어예요. 자, 요거는 우리 예전에 리딩 부스터에서도 한번 해봤어요. no other than 하면은 뭐냐면 뜻이 뭐뭐 이외에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밖에 없다는 거네. 그러니까 pleasure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영장 나올 수도 있죠. 한글로 축 던진 다음에 이거 영어로 채워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영장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뭐뭐 이외에는 없다. No other than. 자, 두 번째, less worthy. 자, craft objects는 좀 가치가 덜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less worthy인데 한 단어를 응축하면 그냥 worthless라고 하면 되죠. 그지? 요거는 굳이 유반이어라고 하기도 좀 구차한 수준이죠. relative는 이제 상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 자, 이 문장 자체가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삽입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relative가 좀 중요하다는 의미였어요. 상대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삽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다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5번. 자, 그 인터넷 강의 전용으로 찍는 강의는 조금 제가 템포를 좀 빠르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필기하면서 멈췄다, 재생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필기하다가 좀 내가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다 싶으면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필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봐봐. What we now call. call 같은 경우는 뭐뭐를 목적어를 목적 보어라 부르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우리가 딱 봐도 클래시컬 뮤직은 목적 보어로 봐야 되겠죠. 클래식 음악이라고 부르는 거. 근데 콜이 뒤에 목적어가 없네?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면서 5분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 즉 명사의 목적격으로 써야 되지. 그러니까 두 개 다 해먹고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 뭐뭐 하는 것, 뭐뭐인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관계대명사 what 나왔네요.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began as a form of craft music, satisfying은 앞에 있는 뮤직을 수식하는 분사구죠. satisfying은 분사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왜냐면 동사가 여기 나왔으니까 동사 더는 나와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or example, chamber music really was designed to be performed. 당연히 여기는 수동태 쓰여야죠. 자,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잖아. 그러니까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하는 법은 되게 쉬워. perform은 공연을 하는 거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일단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니까 준동사잖아. 준동사는 항상 어떻게 한다?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다. 자, 챔버 뮤직이 공연이 돼야 되지 않겠니? 챔버 뮤직이 공연을 하고 다닐 리는 없잖아. 사람에 의해서 돼야 되니까 수동태 써야겠죠. 수동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의미상의 주어만 찾으면 끝나요. 알겠죠? The dance composed. 당연히 composed 딱 봐도 PP죠. 그러니까 역의 동사죠. 근데 did indeed accompany라고 돼 있잖아. did는 지금 조동사로 쓰인 거예요. 과거니까 과거시에 did 쓴 거고요. 자, 조동사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 써야 되죠. did가 이렇게 강조로 쓰일 때는 정말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did랑 얼마나 정말 강조하고 싶었으면 뜻이 비슷하게 겹치는 do랑 indeed를 같이 썼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 진짜로 이런 느낌인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과거분사, 얘는 동사구 이렇게 보는데 여기가 동사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동사랑 동사 원형 썼다는 거. 자, 8번이 제일 중요해. 8번은 문법상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영작으로도 출제될 수 있다. 8번 문장은 그냥 엄청나게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일단 우리가 여기서 그 리딩 부스트에서 배웠던 거. with 분사구문이요. 자, with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with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이제 분사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썼을 때 분사는 준동사니까 의미상의 조언 누구다? 요거다 이렇게 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with는 동시에라고 해석해서 하라 그랬죠. 동시에 의미상의 주어가 준동사 하면서 내주는 준동사 된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today하고 콤마를 끊어줬죠. 친절하게. 그리고 with를 출발했어요. The context and functions they were composed for는 딱 봐도 뭐야? 전치사 for 뒤에는 명사 있었는데 명사가 없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작곡이 된 거야. for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for는 뭐 얘기하는 거야? 펑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는 얘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 기능을 위해서 작곡됐고, 그리고 이러한 맥락이 다 뭐 한 거야? gone이네.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 얘가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해석상으로 보면 하지만 오는 날 동시에 맥락과
그것이 작곡되었던 기능이 사라졌다라고 하시면 되죠. 사라진 채로 우리는 듣는다. 이러한 작품들을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건 그래서 영작으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중간에 특히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관계절까지 껴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를 건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가 사라졌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엄청 좋은 문장이다. 그래서 이 지문은 그냥 빼박 문법을 위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이 아주 그냥 도처에 깔려있죠? 자, 그래서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대의 순수예술은 공예 예술로 출발했다 라는 의미의 뭐 중심 내용도 낼 수 있으면 낼 수 있다라고 보고 하면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당연히 문법이죠. 단순 배열, 변형 배열, 조건 배열, 어법 판단. 저는 얘가 문법으로서 출제 가치가 꽤 크다고 봅니다. 문법을 눈여겨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용도 나쁘지 않죠. 내용도 꽤 추상적이면서 낼만 하니까 대의, 즉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위주로 조금 훈련을 하셔서 미리 문제를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얼른 저기 프린트해서 다음 주 줄게요. 자, 일단 문제는 1부터 10, 11부터 19 이렇게 잘라서 드리겠습니다. 자, 9번 질문. A story is only as believable as the storyteller. 자, 원급 비교 썼네. 자, 이야기는 오직 똑같이 믿을 만합니다. 스토리텔러, 즉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큼.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 봐도 딱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for story to be effective. 이야기가 좀 효과적이려면 trust가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된다. 그럼 trust는 딱 봐도 요거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아, 그러면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도여야 되겠네. 사기꾼이 돈 잘 버는 방법 얘기하면 그거 누가 믿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 신빙성이 있겠지. 그래서 유재석 같은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강연을 하면 우리는 귀 기울여 듣겠지만 어디 쓰레기 같은 조두순 같은 범죄자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걸 듣겠냐고요. 그죠? 똑같은 거죠. 자, yes, trust.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whenever someone stops to listen to you. 누군가가 너한테 멈춰서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하지 않은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멈춰서서 내 얘기를 들어준다? 너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인 거 알아? 나는 몰랐지. 왜냐면 너네가 한번 그거 해보시면 아는데 일단 이거 뭐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내가 이제 학원 창업하고 처음 차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뭐 했냐면 너네한테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는 거 했거든. 전단지 나눠주는 걸 맨날 받다가 직접 해보니까 극한 직업도 그런 극한 직업이 없어.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줄 때 사람들이 되게 막 멸시하는 표정을 아 뭐야 막 이러면서 받아주면 진짜 땡큐야. 아 뭐야 하면서 받아주면 진짜 양반이고 다 아 뭐야 이거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거든. 아니면 받고 버려. 내가 주워 왔어 한 20개는. 거기다가 막 되게 정성스럽게 막 이것저것 좀 도움되는 거 같이 넣어서 줬는데 그냥 대충 버려버리더라고. 그래서 친구랑 나랑 그거 막 주스러 다니고 다시. 자, 그래서 그거 보면 딱 누군가가 나한테 멈춰서서 내 얘기를 들어준다? 그것도 낯선 사람이? 그건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거야. 내가 얘기한다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대학교 다닐 때 되게 특이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교양 수업으로 그 교양 수업 기말고사가 뭐냐면 사람들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중앙북도에서 서서 피켓 들고 연설하는 거야. 교수님이 그래서 기말고사 평가할 때 기준이 뭐 내 목소리, 내 전달력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크게 본 게 가만히 서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기말고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거든요. 그때 그냥 신기해서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게 일단 내가 이 시험을 보면서 창피한 거 쪽팔린 것도 있는데 일단 진짜 쪽팔려요. 해본 적 없으니까. 근데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그게 엄청 감사한 일이거든. 뭐냐면 내 말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our listener unconsciously, 여봐,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신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에게 가치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가치 있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기꺼이 들어줄 의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내가 신촌 가서 친구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도를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 얘기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게 시간 낭비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믿을만 할 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야? 청자가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번 핵심. The few minutes of attention he is giving you is sacrificial.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주는 집중은 희생적이라는 거죠. sacrificial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희생적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를 위해 할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려고. 왜? 당신을 믿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he could choose, 여봐, to spend his time elsewhere. 다른 데서 시간 쓸 수 있었지. 근데 그는 멈춰서서 당신의 대화를 존중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this is where story comes in. 이렇게 타인이 내가 얘기하는 이 시간을 존중해주고 자기가 희생적으로 자기 시간을 바쳐서 나한테 써주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이야기가 그 사람한테 전달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죠. Because a story illustrates points clearly and often bridges topics easily. 자, 이야기는 요점을 잘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주로 주제들을 쉽게 bridge,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trust can be established quickly. 그러니까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요점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줄 알고 이야기와 이야기들 서로 연결해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신뢰는 빠르게 형성되는 거인 거죠. 그래서 recognizing this time element to story is essential to trust. 그래서 이러한 시간 측면을 이야기해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신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청자의 관심과 집중은 희생적이다라는 거죠. 자기 할 거 있을 텐데 안 하고 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희생적인 이유가 희생적이고 그래서 뭐야? 이야기를 아니지. 이야기를 이야기를 존중한다고 하죠. 그럼 이제 이야기를 존중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듣겠죠. 그래서 경청을 하면서 빠르게 신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에서는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시간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빠르게 신뢰가 형성될 수 있게 이야기를 꾸려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뢰가 형성되니까 타인의 결국 시간을 마지막 10번에 뭐라고 해? 청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게 결국 capital letter는 대문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의 문장의 시작에 대문자가 돼야 된다는 건 맨 처음 고려 요소라는 뜻이죠. 이거 딱 봐도 밑줄 긋고 의미 물어보겠네. 이거 이따 문장에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it leads the conversation into a sentence worth listening to if trust is earned and not taken for granted. 그래서 이러한 경청이 당연시 여겨지지 않고 존중이 되면은 그만큼 가치 있는 거로 사람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상대방이 듣는 시간을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라는 게 이 지문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되겠죠. 자, 1번. A story is only as believable as. 자, 원급 비교죠? A story, 주어, 동사, 보어니까 원급 비교 as 붙는 것만 잘 보시면 되죠? 근데 원급 비교가 너무 평이하게 쓰여서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trust가 반드시 확립돼야 된다. 그러니까 신뢰가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립이 된다는 건 establish도 되고 found도 되죠. found가 기반을 세우다니까 founded라고 하면 되죠. 자, founded는 설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립도 establish 같은 뜻이고요. 자, stop 나오면 투부정사랑 ing 나오는 거 알죠? 니네 만약에 여기다가 listening 쓰면 대참사지.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걸 멈춘다라는 미친 뜻이 되죠. 오히려 반대가 되지. 그러니까 이건 투부정사냐 ing냐 물어볼 만하죠.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unspoken은 이게 뭐랑 연결되는 거야? 이 unconscious랑 연결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빈칸 빵 뚫어놓고 만약에 단어 찾아서 변형해서 문법에 맞춰 써라라고 하면 이거 unconscious라고 하면 되죠. 무의식적인 신뢰, 그래서 unconscious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worthwhile, 가치가 있는 거. 그래서 something that will not waste. 그러니까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보면 되겠지. 자, worthwhile은 그냥 나중에 그 유반이어 정도만 외우면 되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the few minutes of attention he is giving you. give는 목적 두 개 있어야 되죠. 근데 you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툭 잘라서 the few minutes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얘가 되죠. 그래서 is sacrificial. sacrificial은 무슨 뜻이에요? 희생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 그러니까 요거는 빈칸 추론 같은 걸로 출제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마찬가지에도 stop. 멈춰 섰죠.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또 여기 반대로 respecting 해버리면 무슨 대참사가 일어나? 당신을 존중하는 걸 이제 여기서부터 멈춘다는 뜻이 돼버리죠. 여기는 respecting 쓰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stop이 두 번 나왔네요. 자, establish 또 나왔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founded 같은 거 쓰면 되고 essential은 유반이 너무 많이 잡아줬지.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만 잡으면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vital이라고 생각해요. vital은 이제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죠. essential이랑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8번. 자, 아까 이거 의미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The capital letter at the beginning of your sentence는 이제 여기 의미 추론 문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잡아라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니까 first, priority 같은 단어 쓰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최우선의 우선순위로 생각해라 라는 거, 그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worth, ing 아시죠? 그래서 뭐뭐 할 가치가 있다는 be worth ing, 즉 요 ing는 동명사예요. 그래서 여기 ing 나와야 된다. 그래서 ing 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listening 써야 되는 거. 그 덤으로 listen은 자동사에서 목적어 가져오려면 to 있어야 돼, to. 알겠지? 자, take for 이것도 마찬가지. take는 타동사잖아. 그래서 take A for granted라고 해서 A를 당연시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가운데 A 없이 쓰였죠. 그러니까 수동으로 쓰면 되겠지. 그래서 taken for granted 하면 당연히 여겨지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take A for granted는 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단어 외워주셔야겠죠. A를 당연하게 여기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단조롭죠. 뭐 문법도 애매하고 단어도 애매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중심 내용 같은 걸로 출제가 되는 건데 아까도 이제 sacrificial 같은 단어들 그런 것들이 이제 빈칸촌으로 출제될 수도 있겠죠. 자, 이야기를 할 때는
청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는 청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건 중심 내용이랑 아까 막 빈칸 추론 같은 거 나올 수 있다 했죠. 일단 이 정도만 보세요. 내용은 좋은데 근데 좀 지문이 그냥 저냥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이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목이 좀 막 잘 안 나오고 좀 갈라지고 이럴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낮 2시부터 지금 12시까지 풀강 때렸는데 지금 새벽 2시인가? 한 2시 정도 됐네? 지금 거의 거진한 12시간을 내내 풀로 밥도 안 먹고 지금 강의만 하는 거 기계라서 지금 막판 되니까 이제 뻗치네요. 그래서 에너지 다음에 한 11번, 12번도 건드려 볼까 했는데 일단 안 되겠습니다. 일단 10번까지만 하고요. 뒤에는 제가 얼른 나머지 마저 올려서 공부할 수 있게 찍어서 올릴게요. 일단 10번까지는 완벽하게 합시다. 하시겠죠? 자, 10번 질문. The whole history of mathematics. 수학의 전체 역사는 one long sequence. 하나의 엄청 긴, 오래된 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엄청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자, taking the best ideas of the moment and finding new extensions, variations, and applications. 그러니까 하나의 선에서 쭉 뻗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 갈래로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로 쭉 길게 왔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순간의 최고의 생각을 이렇게 테이크 하나씩 취하면서 쭉 역사를 쭉 가져온 거고, 그러면서 연장되고 변형되고 적용되면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our lives today are totally different. 그래서 오늘날의 저희 인간의 삶들은 다 완전히 다르죠. 300년 전, 그러니까 진짜 300년 전만 해도 지금이랑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핸드폰 하나로 앞살이죠. 그래서 mostly owing to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that require the insights of calculus. calculus는 미적분학이라는 뜻이죠. 미적분이 인류에 끼친 영향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결국 이러한 미적분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혁신을 다 일궈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오랜 시간 동안 한 흐름을 갖춰 발전하면서 과학 기술 혁신에 기여한 거죠. 수학은 오랜 시간 동안 한 흐름을 갖춰서 발전하면서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죠. 뉴턴 and Gottfried von Leibniz. 이거 라이프니츠. 그러니까 다 수학 수투랑 미적분 공부해 보시면 알잖아. 미적분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먼저 시초냐라는 얘기에서는 뭐 갑론을박이 여전하지만 어쨌든 라이프니츠랑 뉴턴 둘 다 독립적인 공간에서 서로가 미적분에 대해서 발견해냈다는 것은 어쨌든 과학 수학적으로 중론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각기 같이 발견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데에서 독립적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칼큘러스 미적분학을 17세기 후반에. 그래서 but a study of the history reveals. 근데 역사가 드러내기로는 수학자들이 had thought.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완전히 처음 땅 하고 발견해낸 게 아니라는 거야. 뭐냐면 예전부터 수학가들이 다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모든 미적분학을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집대성에서 정리해서 발표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이 근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생각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게 뉴턴과 라이프니츠에서 가서 터진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뉴턴 자기 자신도 인정을 하기를 이러한 flowing reality,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현실을 이제 인정하면서 뭐라 썼냐면 If I had seen farther than others, it is because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결국 미적분학을 창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다른 거인들과 어깨를 함께 나란히 하면서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미 그거를 생각해낸 사람들이
뉴턴에게 영감을 줬으니까 뉴턴이 그거를 빵 터트리면서 만들어낸 거지. 뉴턴이 애초에 맨 처음부터 미적분학에 대한 생각을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만들어내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개인이 위대한 창조를 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는 결국 이 위대한 사상을 생각해낸 게 근본적으로 되게 동시대에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알려진 거에서 그렇게 큰 도약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미적분학이 지금 현대사회에 미친 영향 보면, 그러니까 뭐 핸드폰부터 해서 모든 과학통신기술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미적분이.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압도적인 발견인데, 그런 위대한 발견을 별로 그렇게 큰 위대한 도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상들이 뒷받침이 없었으면 라이프니츠랑 뉴턴이 과연 같은 동시대에 이거를 같이 동시에 독립적인 데서 발견했겠냐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과학기술에 이렇게 혁신을 혁혁하게 해왔지만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게 아니었던 거야. 이거 좀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 도입, 이거 다른 PPT 편집하면서 잘못됐나 본데? 도입이고 얘가 핵심이죠. 그래서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을, 그러니까 이 기여한 미적분학을 만드는 거는 이미 위대한 수학적 발견은 한 개인 이전에, 한 개인이 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읽어놓은 토대가 있어 가능했다 라고 하시면 되죠. 자, 마지막 마무리. All creative people. 그래서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 심지어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으로 출발했고, 다 어디서 출발했다? 이런 조그만, 그러니까 시작은 다 미약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대한 수학적 발견도 다, 위대한 업적도 첫 시작은 미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천재가 원래 천재여서 그냥 빵 하고 아닌 것 같듯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했던 그 무수히 많은 대단한 업적들도 아인슈타인이 당연히 개인이 뛰어난 것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 뛰어난 개인이 있기 이전에 미리 닦아놓은 기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부터 6번 문장이 제일 중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번. The whole history of mathematics is one long sequence of taking the best ideas of the moment and죠. 그러니까 요거는 깜짝이야. 자, of 전치사 뒤에 동명사 원, 그래서 taking 그다음에 and finding, 그래서 동명사 to. 그래서 최고의 생각을 취하고 그 순간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를 찾아내는 것에 일련의 긴 시퀀스 순서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왜냐면 친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동명사냐 동사냐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find냐 finding이냐 이거 유의하시면 되고요. 네, mostly owing to는 이제 전치사죠. 그래서 이거 뭐 많이 해봤잖아. due to, because of 이런 거 이제 전치사죠. 그러니까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that은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로 보시면 되고, 선행사 앞에 innovation 쓰겠죠. 그 다음에 밑에 4번은 타동사니까 얘는 목적어 역할하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고, 끊어서 보면 mathematics had thought. 자, before라고 했잖아요.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나오기 이전에, 자, 과거 실수였죠. 그러면 이거 이전에 여태까지 쭉 생각을 한 적이 있어야겠네. 그럼 요거는 무조건 과거 완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긴 과거 완료가 무조건 before Newton or Leibniz came along 이라는 절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있으므로 여기는 무조건 과거 완료가 와야 돼요. 그래서 완료가 와야 된다는 거 잡으시면 되고 거기에 문법에 은근히 거슬리게 조금씩 있네, 그지? 자, came up with, come up with는 뭐뭐를 떠올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궁리하다, 떠올리다 라는 가장 대표적인 최고의 단어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건 conceive 정도가 되겠죠. 생각을 품다. 그 다음에 휴지는 이제 거대한 도약이니까 엄청난 도약인데 what was already known. 이미 알려진 것. 자, 전치사니까 목적어 있어야 되죠. 명사니까. 그러면서 주격이 없네.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이죠. 이미 알려졌던 것으로부터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ven ones. ones는 당연히 누구라고 했으니까 얘는 people 가리키는 거죠. 복수니까 ones.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who are considered genius. 자, consider 같은 경우는 고려하다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목적어, 목적보어 나오면 목적어가 옷이라고 여기다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목적보어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쌤 수동태인데 왜 뒤에 목적어 있어요가 아니라 얘는 수동태로 쓰면서 자동사가 되며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보어, 즉 목적보어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천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베이비 스텝스는 자 조그만 거 미약하다는 거잖아. 미약한다는 트리비얼이라고 하면 돼요. 트리비얼은 사소한, 시덥잖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리비얼, 그러니까 조그만, 사소한 단계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0번 드디어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요거는 딱 전하면 중심 내용, 주제나 제목과 특히 제목으로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수학의 위대한 발견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집합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놈이 갑자기 땅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조금씩 해야 하나씩 생겨난다라는 거죠. 저는 요거 일단 중심 내용이 출제 될 것 같고요. 글쎄 얘는 이게 지금 보면 어법도 내라면 낼 수 있긴 하겠네요. 자, 어법은 근데 객관식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중심 내용은 어법 위주로 보시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땐 문제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10번까지 좀 봤는데 10번까지는 지금 얼른 다 공부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워크북의 속도예요. 워크북의 속도가 빨라야 우리가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특히 교과서 1, 2가 자꾸 빵꾸나 있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되시면 안 돼요. 10월 첫째 주에는 무조건 교과서로 질질 끌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가 됐으면 1, 2과 워크북이랑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제발 무조건 시간을 밤을 새서라도 끝내십시오. 안 그러면 85점 이상의 고득점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85점 이상의 고득점을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이번 10월 첫째 주까지는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얼른 10번까지 워크북 마무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